이 글은 약간의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안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이트 오브 위즈덤 채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도서는 안젤리크입니다. 지은이는 기욤 미소이고 옮긴이는 양영란님입니다. 펴낸 곳은 밝은 세상입니다. 지은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은이 기욤 미소는 1974년 프랑스 앙티브에서 태어난 니스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했고 몽펠리에 대학원 경제학과에서 석사 과정을 이수한 후 국제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지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첫 소설 스키다마링크에 이어 2004년 두 번째 소설 그 후에를 출간하며 프랑스 문단의 일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고 그 후에부터 센 강의 이름 모를 여인까지 18권의 소설 모두가 프랑스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습니다. 매년 르 피가로 지와 프랑스 서점연합회에서 조사하는 베스트셀러 작가 순위에서도 8년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세 번째 소설 구해조는 아마존 프랑스 85주 연속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고 국내에서도 무려 200주 이상 베스트셀러에 등재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 45개국 독자들이 그의 소설에 공감과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안젤리크는 스포트라이트가 사라지자 행복을 잃은 전직 에투알 무용수 스텔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자기의 화신 안젤리크, 정의에 충실했다가 옷을 벗은 전직 형사 마티아스, 누이를 잃은 슬픔에 방황하는 명품 브랜드 상속자 마르코 등 개성 만점 인물들이 펼쳐가는 최고의 반전 소설입니다. 그의 소설은 센 강의 이름 모를 여인, 인생은 소설이다, 작가들의 비밀스러운 삶, 아가씨와 밤, 파리의 아파트, 브루클린의 소녀, 지금 이 순간, 센트럴파크, 내일, 7년 후, 천사의 부름, 종이 여자, 그 후에, 당신 없는 나는, 사랑을 찾아 돌아오다,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 구해줘 등이 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도 기욤 미소의 열렬한 팬입니다. 그의 소설은 다른 것을 떠나서 일단은 재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소설 중에 하나인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 는 우리나라에서 영화화하여 상영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재미있게 보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때론 서스펜스와 스릴이, 때론 주인공이 시간여행을 하는 공상과학적인 내용이 그의 소설에 녹아 있습니다. 그의 첫 데뷔작인 스키다마링크는 좀 구하기 힘든 도서인데 알라딘 중고서점에서 구입을 하여 아직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읽어볼 계획입니다. 그가 우리나라의 소설을 소개한 뒤 저는 기욤 미소라는 작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귀여운 미소가 연상이 되어 프랑스의 여성 작가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여자들이 좋아하는 로맨스 소설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그의 소설 구해조를 읽게 되었고 저는 그 소설에 깊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출간할 때마다 도서를 구입해 읽어나갔습니다. 그가 쓴 소설은 거의 전부 다 재미있음이란 문장이 생각날 정도로 깊이 빠져들 수 있는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시절 프랑스에 기욤 미소가 있다면 미국에는 소설 빅픽처를 쓴 더글라스 케네디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두 작가의 소설을 거의 완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작가의 이 두 사람을 꼽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두 작가의 팬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기욤 미소의 소설인 안젤리크가 출간되어 너무 반가웠으며 구매를 하였는데 도서 안에 기욤 미소가 쓴 엽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한국 독자 여러분, 한국 독자 여러분들과의 첫 만남이 시작된 이후 언제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화답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몇 년 전 한국을 방문했던 여행을 즐겁고 보람된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꼭 다시 한번 방문해 독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제 작품들이 한국에서 널리 사랑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늘 큰 기쁨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내년에도 부디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2년 9월 22일 파리에서 기욤 미소. 어떻게 보면 기욤 미소와 더글라스 케네디의 작품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소설 속의 로맨스와 서스펜스, 스릴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이미지는 밝은 세상 출판사에서 한정판으로 기욤 미소의 소설을 세트로 제작해 판매했던 것입니다. 한정판이었기에 이 세트를 구입하지 못했던 저는 너무 아쉬웠습니다. 위의 소설들은 거의 다 읽어보았지만
그래도 소장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중고 사이트에서 이 세트가 정가보다 비싸게 고가에 거래되는 것을 보고 웃음이 나기도 했습니다. 기욤 미소의 초창기 작품들은 읽어본 지가 꽤 되어 줄거리가 잘 생각이 나지 않지만 근래에 재미있게 본 그의 소설은 브루클린의 소녀, 파리의 아파트입니다. 소설 안젤리크는 파리 오페라 발레단 에투알 무용수였던 스텔라 페트렌코의 추락사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스텔라 페트렌코의 외동딸 루이즈 콜랑주와 퇴직한 전직 형사 마티아스는 타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착수합니다. 그 과정에서 스텔라 페트렌코와 같은 건물 6층에 살고 있던 마르코 사바티니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2015년 코리에레 델라 세라지에는 마르코의 방황을 요약한 기사가 게재되어 있었습니다. 아쿠아알타 제국의 무서운 아이 마르코 사바티니, 약물 과다 복용으로 입원하다. 아쿠아알타 그룹의 대주주 리산드로 사바티니의 아들 마르코 사바티니가 어제 아침 콰르토 옥지아로 구역의 불법 정거지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구급대의 구조를 요청한 사람은 마르코와 함께 헤로인을 주사한 친구로 밝혀졌다. 마르코 사바티니는 즉시 니과르다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현재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브레라 미술 아카데미를 졸업한 마르코는 쌍둥이 여동생 리비아가 사망한 뒤 사바티니 가문의 유일한 상속자로 주목받고 있다. 사바티니 가문의 기대가 크지만 마르코는 아쿠아알타에서 그 어떤 직책도 맡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다. 대학 재학 시절 마르코는 반자유주의와 친환경주의를 표방하는 학생운동 웹사이트를 만들어 활동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리기도 했다. 자본주의는 우리 사회에 팽배한 모든 악의 근원이다. 따라서 자본주의는 인류와 공존할 수 없다. 자본주의는 언젠가 괴멸하겠지만 우리는 그때가 되길 기다릴 여유가 없다. 당장 부르주아 박멸을 시작해야 하고 폭력 혁명만이 과업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주인공 안젤리크는 자원봉사를 하는 간호사입니다. 마르코와 연인인 척 꾀를 내어 신분 상승을 노려보지만 마르코를 흠모하고 있던 스텔라에게 정체를 들키고 맙니다. 마르코 사바티니 사망. 코비드-19에 쓰러진 화가의 삶. 라 스탐파, AFP 공동. 리산드로와 비앙카의 아들이자 사바티니 가문의 유일한 상속자인 화가 마르코 사바티니가 코비드-19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며칠 전부터 퐁피두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젊은 화가는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향하던 밤에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끝내 눈을 뜨지 못했다. 2009년 여동생 리비아의 사망 이후 아쿠아알타 그룹의 유일한 상속자 지위를 유지해온 마르코 사바티니는 몇 년째 파리의 아파트에서 생활하며 가업과는 거리를 둔 생활을 해왔다. 2019년 이후 마르코 사바티니가 그린 그림들은 유명 화랑 베르나르 베네딕에 전시되었다. 고인의 부모는 우리 아들 마르코는 여동생 리비아에게로 는 말로 아들의 죽음을 애도했다. 의료진은 헌신적이고 빈틈없는 치료와 보살핌을, 환자는 병마와 싸우기 위한 용기를 보여주었지만 마르코에게는 전투에 이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가 충분하지 못했다. 사바티니 가문의 다른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마르코 사바티니 역시 가문의 영지인 토르토네 피에몬테에 영면하게 될 예정이다. 제가 어렸을 적 TV 시리즈로 형사 콜롬보와 한국의 수사반장이 인기 있는 프로였습니다. 이 두 시리즈의 차이점이 있다면 형사 콜롬보는 처음부터 범인이 누구인지 알고 콜롬보가 헤쳐나가는 시리즈였다면 우리나라의 수사반장은 끝까지 보아야 범인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소설 안젤리크에서는 소설의 중간에 범인이 밝혀집니다. 그 범인이 누구인지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스포일러는 이제 그만입니다. 나머지 몫은 독자들에게 남겨두겠습니다. 여하튼 스릴이 있는 소설이었습니다. 스텔라, 마르코, 안젤리크, 마티아스, 루이스를 둘러싸고 펼쳐지는 이 소설을 당신도 읽는다면 반할 만한 소설입니다. 이상으로 이 도서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도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겟업 울씀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